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바로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라를 지키지?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순서는 항일 의병운동, 애국 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순으로 우리의 오늘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 저번 시간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박탈해 가는지, 어떻게 대한제국이 망해가는지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위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것은 의병입니다. 조선의 의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짜잔. 딱 보니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어려 보이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보다 어려 보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려 보여. 하지만 그 손엔 총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보다 어린데 총을 들고 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사람은 총을 들고 있어야 했나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 항일, 일본에 대항한다는 얘기죠.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들의 운동이에요. 의로운 병사들이죠. 먼저 첫 번째, 의미의병입니다. 여러분들 의미자만 들어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의미사변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 의미사변 이후에 의미개혁으로 진행됐던 단발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죠. 특히 이런 유생층이 주도를 합니다. 유인석, 이송 같은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놈들 때려잡자라고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단발령이 이제 고종이 악왕파천을 하면서 단발령을 철회하거든요.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이 이제 해산하세요라고 권고를 하니 역시 양반 유생들은 왕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의병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10년 후에 을사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난리가 나죠.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을사조약에 대항하는 것들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든지 각종 상인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다든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다든지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사살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병까지 일어납니다. 전직 관리였던 민종식, 양반 유생인 최익현 등이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평민이 일반 농민이나 이런 백성들이 의병장이 될 수 없었죠. 왜? 조선은 신분사회였으니까요. 선생님, 94년, 여기 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루아침에 신분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속했던 신분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물론 법적으로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의식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평민이 의병장이 된다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1905년 을사의병 때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 역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 바로 최익현입니다.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는 최익현이요. 이 최익현은 을사의병으로 군대를 일으켰지만 정부군에 의해서 관군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관군이 토벌하러 오자 최익현은 싸우지 않고요.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쓰시마섬, 대마도죠? 대마도로 끌려와서 여기서 단식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최익현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된 것도 이 최익현의 지부복걸 상소로 인해서 하야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정촉사 운동 때
외양일체론 기억나나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외양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위정적사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서는 의병운동까지 했던 완벽한 이 유생 이 뭐라고 할까요? 유교 성리학적인 사상을 마지막 불씨를 태웠던 사람이 최익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청양에 최익현을 모시는 사당이 있죠. 모덕사라고 사당이 있고 그런 걸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 의병 운동의 세 번째 바로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은 여러분들 정미칠조약에 체결되자 이 정미출조약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해산이잖아요.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자 해산됐던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합니다. 해산됐던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면서요. 이거 뭐 그냥 싸울 줄 제대로 모르고 총도 제대로 못 쐈던 그 의병들이 이제 군대에 의해서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정미의병이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한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병부대의 확산과 탄압입니다. 이 의병이 확산이 되죠. 이제 정민칠조약 이후에 계속해서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수행해요. 유생 의병자들을 중심으로 칩상도 창의군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격해서 왕을 구하고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의미로 갔죠. 근데 서울 진공작전 중에 부대장이었던 아저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상을 치러야 한다고 싸우지 않고 3년 상을 치르러 내려갑니다. 그러한 게 이제 이 유생 의병장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춘과 효 중에 효를 먼저 택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이 유야무야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군대에 한계도 있어요. 강하지 못하잖아요. 뭐 정규군이 아니니까 훈련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일제의 탄압이 지속됩니다. 일제가 이 의병 운동을 전폭적으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병들이 죽어나가고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의병이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나가는 거죠. 우리 조선 한반도 말고 러시아나 이제 중국으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독립 활동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요, 전국의 의병 운동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전국이죠.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뭐 항해도, 함경도,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지역에서도 각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몇 가지 있죠. 신돌석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소응 이런 분도 나왔죠. 그리고 홍범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범도 기억하셔야겠죠. 나중에 일제시대 나오잖아요. 봉우동 전투로 여러분들 영화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인성 그리고 최익현 여기 나오죠. 최익현.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꼭 아셔야 되는 민종신과 김복한. 왜냐? 우리가 있는 이 홍성 지역의 의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홍성, 좀만 나가면 홍성 시내가 있죠. 그 읍내에 홍주성이 있다라는 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홍주성에서도 의병들이 일어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의병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의병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항일 의병 운동은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다며 두 번째 애국 계몽 운동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병 운동은 싸움을 통해서 무력으로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다며 우리가 이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다며 이 애국계몽 운동은 반대입니다. 아니야, 지금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해라는 게 바로 이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 단체의 활동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 보안회라는
단체는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해요. 일본이 황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을 개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이건 조선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안회가 반대를 하고요. 헌정연구회,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모임이죠. 한마디로 입헌군주제 도입을 목표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항에는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고종 황제가 퇴위되잖아요. 정미칠조약 때 이거를 반대하는 대한장항에 이러한 계몽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너무 중요해요. 신간회라는 게 있는데가 아니죠. 이게 뭔 신간회입니까? 저 너무 잘못 썼어요. 신간회가 아니고요. 신민회입니다. 선생님 이런 오타를 신민회요. 이거 다시 써놓으세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가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 칠게요. 너무 중요해요. 꼭 아셔야 되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는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만든 비밀단체예요. 비밀단체.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 목표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이전에는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입헌군주제와 공화제의 차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는 상태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 거고요. 공화제는 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정이죠. 미국도 공화정이에요. 입헌군주제는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가 있어요. 이 공화정이라는 건 왕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진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죠. 조선에서 주장하기에는요. 그 어떤 활동을 했냐? 민족 교육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이죠.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들을 설립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요. 지금도 그 뜻에 이어져 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요. 민족기업을 육성해요. 자기 회사, 태극성광 같은 거.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만주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선생님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애국계몽운동. 그러니까 실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이 애국계몽운동의 흐름과 항일 의병투쟁의 이 흐름을 쳤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기지라는 건 무력으로 하는 의병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민족교육이나 민족기업 육성하는 건 애국계몽 운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던 이 신민회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종 활동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활동을 했지만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뺏기고 나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으로 해체가 됩니다. 여기도 안창호, 양이탕 같은 분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민회의 활동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나라의 채무. 그러니까 나라의 채무라는 건 빚이죠. 빚을 보상하는 운동이 생겨요. 국민의 힘으로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구에서 시작을 해요.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언론기관의 참여로 모금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배 피는 거 끊고 우리 조금 아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빚을 갚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행을 해요.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일제가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횡령을 한다라는 죄명도 얘기하면서 막 이 운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댓글 이벤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거는 애국계몽운동과 항일 의병투쟁이 있었으면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큰 흐름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항일 의병 운동, 여러분들이 무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올려서 애국 개몽, 너무도 무식했던 것을 깨움으로 인해서 실력의 양성, 없는 돈, 없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애국개몽 운동과 항일의병투쟁 과연 어떤 게 더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조선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토론할 거리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기말고사 대비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토론 수행평가도 같이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